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폭탄, 부동산 더 오른다. 11월 달에 핀셋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예정인데, 제가 보는 점에서는 이러한 분양가 상한제는 불발탄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문제점하고 부동산 시장이 더 오를 가능성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양가 시장의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로 핀셋 정책을 피겠다라는 건데요. 이러한 원인으로 살펴본다면 2014년부터 2019년도까지 서울지역 아파트 평당 분양 가격인데요. 2014년도에는 평당 분양 가격이 1944만 원이었고요. 2015년도에는 아파트의 평당 분양 가격이 1834만 원, 오히려 2014년도에 비해서 평당 가격이 100만 원 가량이나 하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부터 2017년, 2018년, 2019년 이처럼 분양가를 자율화시킴으로써 분양 가격이 이처럼 많이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2018년도하고 2019년도를 놓고 본다면 1년 사이에 거의 15%나 평당 분양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수도권의 아파트 평당 분양 가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도에 1333만 원에서 2015년도에 1310만 원, 그리고 2016년부터 2019년도까지 수도권 또한 마찬가지로 매년 10% 가까이 이처럼 평당 분양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지방에 있는 광역시 아파트 평당 분양가 또한 마찬가지죠. 2014년도에 평당 860만 원, 2015년도에 평당 863만 원에서 2019년도에는 무려 1194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지역은 2천만 원까지 돌파됐지 않습니까? 이처럼 2018년 대비해서 2019년도에 평당 분양 가격이 지방 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무려 15% 정도나 상승했다는 얘기죠. 이처럼 평당 분양 가격의 상승은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까지 의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기존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 상승은 신축하는 평당 또 분양 가격이 또 상승할 거고, 그러니 아파트를 분양한다라고 그러면 평당 가격이 올라가서 기존에 있는 아파트 상승하고, 기존에 있는 아파트가 상승하니 또 신축하는 아파트 분양 가격에 평당 가격이 상승하고, 이렇게 계속 상승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2015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이처럼 분양 가격이 상승했고,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지방에 있는 광역시나 지방이나 이처럼 평당 가격이 폭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한동안 부동산 가격이 좀 안정을 찾다가 올해 7월 이후부터 서울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한국감정원의 주택종합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서울 수도권을 놓고 보더라도 3월 달에 마이너스 0.22, 4월 달에 마이너스 0.18 이렇게 나가다가 7월 달에는 플러스 0.07이 됐고, 8월 때는 플러스 0.14, 9월 달에는 플러스 0.17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서울 경기도 지역은 확실하게 부동산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국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전국은 4월 달에 마이너스 21, 5월 달에 마이너스 0.16, 6월 달에 마이너스 0.13, 7월 달에 마이너스 0.09, 8월 달에 마이너스 0.05, 9월 달에는 플러스로 전환됐다는 얘기입니다. 플러스 0.01%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방광역시하고 지방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지방광역시, 5대 광역시를 놓고 보더라도 4월 달에 마이너스 0.13, 5월 달에 마이너스 0.08, 8월 달에 플러스 0.02, 9월 달에는 플러스 0.07. 이처럼 8월 달부터 5대 광역시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 전환했다는 얘기죠. 나머지 광역시를 제외한 이제 8개 도가 있겠죠?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등등인데요. 8개 도를 놓고 본다면 3월 달에 마이너스 0.18,
4월 달에 마이너스 0.21 등등 9월 달 현재까지도 마이너스 0.21이라는 거죠. 즉 서울 수도권하고 5대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은 아직 부동산 하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좀 배워야 할 부분이 있겠죠. 그것은 바로 부동산 투자의 순위를 정한다면 뭐니 해도 서울이다. 그리고 수도권이다. 그리고 지방으로 간다면 광역시급 요 정도 선에서 끊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부동산이 달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도 이런 식으로 통계가 보이지 않습니까? 매매, 전세, 월세, 전월세 통합 그래프로 놓고 보시더라도 2019년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서서히 우상향으로 이제 부동산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적으로 이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한국감정에 나와 있는 그런 그래프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서울의 상승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 이런 부분에서 놓고 본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좀 난처하겠죠.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따라서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핀셋으로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적용 조건을 투기 과열지구로 확대를 하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서 10월 29일부터 공표를 하고 서울 25개 구와 과천, 광명 등 전국 31곳의 투기 과열지구 내 투기 과열지구 중에서 지정할 대상을 이제 선정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예상되는 지역으로 본다면 강남 4구는 당연히 포함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용산구가 됐든 마포가 됐든 성동구가 됐든 이러한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궁금하시죠?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된다면요. 아파트를 분양할 때 기본 택지비와 기본 건축비와 건설업체 이윤 이러한 세 가지를 합친 금액을 분양 가격을 산정하여 이 분양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시세 대비를 해서 약 10 내지 30%가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부동산 대책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 약발이 제대로 먹힐까요? 이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어떤 대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약발이 먹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약발이 덜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이유, 어떻게 보면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핀셋 분양가 상한제의 문제점으로 본다면 첫 번째로 본다면 2019년 8월 12일 날 발표가 된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 요 내용으로 본다면 이르면 올해 10월 초에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준비를 완료하겠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겠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도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부터 적용하겠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 제한 기간을 확대하겠다. 최대 10년으로 전매 제한 기간 내 매각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을 활성화하겠다. 요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은 바로 8월 달에 발표한 거예요. 10월 초에 하겠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도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에 하겠다. 그리고 전매 제한 기간은 10년을 하겠다. 요때만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그나마 좀 강한 분양가 상한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처럼 발표를 해놓고 또 뭐 경제 사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또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 재건축 이런 쪽에서 막 데모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또 미적미적 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할까 말까 갈등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 유예기간을 둔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시장의 신뢰성을 완전히 상실한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원인으로 본다면 어떤 국가를 공격하거나 어떤 성을 공격할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짧은 기간에 모든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인원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고 빠르게 공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겠죠. 부동산 정책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의 시장 입장에서는 정부의 눈치를 보는데 오히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눈치를 봤다는 얘기죠. 한 해 한 해 미적미적되고 이러니 정책에 대한 약발이 통할 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한다면 정강석화처럼 빠르고 신속하게 확실하게 진행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예라는 게 없이 그냥 빠르게 신속하게 전 지역에 걸쳐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전 지역으로 할까? 아니면 서울의 일부 지역하고 또 수도권 일부 지역만 할까? 지방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만 한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그 대상 범인을 지금까지도 지정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물쭈물대고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을 잡을 그러한 기회를 정부 스스로가 놓치고 말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세 번째로 본다면 핀셋 규제 역효과인데요. 즉 지정한 지역을 놓고 본다면 재건축 재개발 당연히 부동산 가격 하락하겠죠. 하지만 지정된 지역의 신축 아파트, 구축 아파트의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지정 지역,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지정된 지역이 있고 지정이 안 된 지역이 있다면 돈의 흐름이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풍선 효과 아닌가요? 서울 강남 4구를 누르니까 다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듯이 분양가 상한제 규제 대상 지역, 요 지역을 누른다면 그 인근 지역으로 돈이 다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 서울 전 지역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또 시행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이후에 돈들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지방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얘기죠. 즉 누르면 누를수록 다른 지역이 볼록하고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분양가 상한제를 하려면 강력하게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일체 다 분양가 상한제로 묶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약발이 통한다는 얘기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로 본다면요. 정부가 부동산을 잡겠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고 하락한 이후에 내 집 마련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서민들이 많이 계시겠죠. 그러한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떨어지면 그때 내 집 마련하겠다라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기대감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가 상실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11월 달에 핀셋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는데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규제 정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호랑이를 기대했는데 고양이를 보낸 격이에요. 즉 부동산 투기를 하는 여우들을 잡기 위해서 호랑이를 내보낸다고 홍보는 잘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호랑이를 내보내지 않고 대신 여우를 잡으라고 고양이를 보냈다는 얘기죠. 그러니 부동산 가격이 잡히겠냐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11월 달 만약 분양가 상한제가 핀셋으로 일부 지역에 지정됐다 하더라도 그 일부 지역에 한하여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잠시 멈출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점에서는 초강력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정부가 8월 달에 야심차게 발표한 그러한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핀셋으로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이러한 분양가 상한제 지정은 불발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앞으로의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제 생각을 말씀해 드린다면요.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 그럴 가능성이 하락할 가능성보다
더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